여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판이 시작된 상황이죠. 그에 앞서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방식인데요. 지난 주말 일본 스가 총리가 던진 선거 불출마 폭탄이 제대로 터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정세의 격변이 예상되기에 현재 일본 내부와 우리 한국은 물론 미국과 주요 우방국들 또한 차기 총리 전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도 일본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이며 이 사건이 앞으로 아시아 전체에 끼칠 파장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와 한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먼저 이런 스가 총리의 퇴임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가지는 세계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전 세계 외신들은 스가 총리의 퇴임 사유와 차기 일본 총리에 대한 예상을 탑 헤드라인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스가 총리가 집권 1년 만에 사임을 표했으며 30% 아래로 폭락한 지지율의 급락을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사는 스가 총리의 사임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유사한 시점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 미국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긴장되어 있던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시기에 스가 총리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기가 발생했으며 이웃한 한국도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미국 동맹국들의 국내 정치 역학 변화는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또한 스가 총리가 역사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의 일본 정부를 위해 사임하는 것 같다며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당 지도부 경선의 승자가 일본 의회에서 총리로 지명된다 전하고 있는데요. 허나 결국 같은 정당인 자민당이 또다시 집권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에 일명 회전문 총리라 불리는 일본의 유사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며 경제, 무역, 국제관계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나 불확실한 지도부 상황은 일본의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총리에 오른 지 고작 1년 만에 내려진 스가 총리의 이 결정으로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이 예상된다면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0년대와 2006년부터 2012년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시들 수 있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일본에 대한 불안정성과 위기감이 있다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으며 그 파장이 미국에게까지 뻗칠 수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적으로도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재선 등판을 강행하던 스가 총리가 갑자기 백기를 들고 불출마를 표명하였다고 전하면서 코로나를 비롯 다양한 정책에서 실책을 반복하고 국민을 우롱하였던 스가 총리는 코로나 대책과 총재 선거 활동을 병행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기에 감염 방지 대책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세기의 망신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정말 치욕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터져나왔는데요. 미국 CNBC는 스가 총리가 여당 경선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오히려 2% 급등해버렸다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가 총리는 이를 예상하고 말년에 돈 좀 땡겨보려고 선취매를 해뒀거나 아님 국가에 큰 역할을 하고 퇴장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제 차기 총리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 부분에 대해 한결같은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언론들과 일본의 네티즌들인데요. 한국 언론들이 스가 총리가 백기를 든 것으로 인하여 일본과 대화 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교도통신의 기사에 한 일본의 네티즌은 총리가 교체되면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한 일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야? 이시바가 자칫 총리라도 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일본이 엎드리는 외교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네티즌이 말하는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옷에 묻은 게 흙인가 똥인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역시도 보수적 정치인이지만 그나마 현재 총리 후보로 떠오르는 자들 중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터뷰를 남긴 바 있는 그나마 정신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인물이죠. 또 다른 네티즌들은 누가 차기 총리가 되어도 한국에 대해 유화적 언동을 취하면 지지율 뚝 떨어져 정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어느 총리도 한국과 대화를 할 필요 없다. 스가 총리가 물러나고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대화는 없다라는 등으로 한국과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 것을 차기 총리의 제1 의무사항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블룸버그가 주목한 인물들은 일본 내각행정개혁장관 겸 백신 담당 장관으로 있는 고노다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장관입니다. 고노다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제팬 캠페인이 한참이던 시기 회견장에 있는 한국의 카메라 기자들이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비아냥거린 인물이며 남과표 전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여 외교 관례상 전례가 없는 말을 끊는 행위 등의 무례함을 선보인 바 있는 인물이죠.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자신의 후임자로 고노다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케이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특유의 조폭 같은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자민당 내 각 파들이 인물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나대고 다녀서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고노다로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런 고노다로에 대해 극우 성향 매체 뉴스포스트 7은 그에겐 총리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그 첫째로 고노다로 집안이 아베 집안과 나란히 정치권의 명문 집안이긴 하지만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총리 자리를 눈앞에서 놓친 집안 내력이 있다는 결점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결점으로는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노 가문 대대로 DNA 자체가 당의 방침에 거역하는 자신의 지론을 양보하지 않는 행동을 해왔기에 고노다로 역시 고노 가문의 숙명인 총리가 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노다로의 일본은 그간 그가 보여온 언행을 참고하자면 세계적으로 일본이 크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흥미로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의 경우도 이번에야말로 총리를 해내고 말겠다는 필사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아베와는 달리 대놓고 혐한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실리적인 부분으로 사안에 따라 한국과의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며 역사적 관점의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차기 총리로서 일본에 던진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반중입니다. 블룸버그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만 해협이 중국의 홍콩 탄압 이후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혐한보다 현재 분위기를 보았을 때 반중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좀 과장되게 말하면 미국의 간택이 필요한 일본 총리 자리에 앉으려면 미국이 얼쑤 좋다 하고 외칠 정책이 필요하기에 미국에게 호재인 반중을 노린 것이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혐한만큼이나 일본 극우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반중 총리를 노릴 수 있기에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한 외교 전략과 더불어 내부의 혼란을 잠재울 일본 특유의 외부 때리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허나 그런 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원고만 읽어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기시다이지만 정말로 그가 총리의 그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인데요. 미리 써준 원고를 읊어대지는 않겠지만 경직되고 참신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가 놓친 또 한 명 추가해야 할 후보는 바로 뼛속까지 극우를 넘어 나치즘 수준의 생각을 가진 전 일본 총무성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인데요. 그녀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아베가 그녀를 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매체 리테라는 아베가 지원하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히틀러를 찬양하는 책을 추천하는 인물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네오나치 단체 대표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발각된 적이 있을 정도의 울트라 강경파이며 일본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주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총무성 대신 시절 국회 답변에서 국가는 방송국에 대해 전파 정지를 할 수 있다며 언론 탄압에 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긴 정말 극우 중에서도 최강극우라는 것인데요. 혐한 발언으로 계속 논란을 만드는 일본의 기업 DHC가 제작하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일본의 침략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 일컫는 아베 예찬자로서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다른 후보를 견제하려고 극우들의 지지 분산을 위해 그녀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만에 하나라도 그녀가 총리에 가까워진다면 한일 관계는 아베 시즌2가 시작되면 물론이고 그야말로 일본에는 국내외적으로 대재앙이 시작될지도 모르는데요. 중차대한 각종 위기가 쏟아지고 있는 일본. 그런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차기 총리는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